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마포구 염리동에 네. 그 염리 3구역하고 5구역하고 샀는데요. 네. 그 매도 시기나 전망 이런 것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현재 마포구 염리 3구역 그리고 염리 5구역 두 군데의 입주권을 보유하신 상태신 거죠? 예, 3구역은 입주권 보유하고 5구역은 좀 어떻게 좀 시원찮은데 근데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3구역의 입주권과 5구역까지 이 두 군데 지역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같은 비슷한 곳에 두 개의 물건을 이제 구입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 염리 3구역은 이제 다음 달에 일반 분양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네, 확실히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확보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염리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이 이게 취소됐잖아요, 그죠? 네. 예. 이건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11년도예요. 2011년도에요? 네. 11년도에 구입하셨고, 이때 구입하실 때 아무래도 뭐 재개발을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렇게 새 거를 구입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얼마나 오래됐어요? 아, 뭐가요? 보유하신 부동산이? 네, 11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한 7년?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구입할 때도, 그러니까 물론 지금 7년이 흘렀는데, 네. 구입할 때 당시에도 건물이 조금 노후화가 진행된 걸 구입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단독주택인데. 아, 단독주택? 많이 노화됐죠. 예. 네. 단독주택이 땅이 몇 평이나 되세요? 몇 평 안 돼요. 조금해요? 몇 평? 예. 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염리 3구역은요. 네. 일단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거대한 도심권의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형성되는 곳에 있고 가지고 계신 거고, 네. 다음 달에 일반 분양할 거고, 네. 입주까지도 앞으로 이제 조금 남아 있으니까 입주한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 내에서 또 가장 큰 또 최근에 입주한 새 아파트가 될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주 이후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네, 문제는 이제 개발이 해제된 5구역이에요. 염리 5구역 개발이 해제됐잖아요. 네, 네. 개발이 해제돼서 지금 이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대신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고 입지 자체가 원체 도심권 입지잖아요. 그죠? 네. 입지 자체가 좋다 보니까 여기를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어요. 네. 근데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할 거에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네. 도시재생 활성화는 기존의 재개발하고는 달라요. 네. 기존의 구역을 지정을 해서 광역개발할게 이거랑은 조금 다르고, 그러니까 네. 뭐 자율적으로 정비할게요. 이런 거란 말이죠. 또 뭐 가로주택끼리 뭐 개발을 조금 할게요. 소규모 개발할게요. 또 뭐 소규모 재건축할게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현안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리모델링 수준? 좀 일부 또 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개발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이따 보시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이어서 땅이 넓으면 스스로 이런 데 참여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조금 이거 시장을 바꿔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분이 작아서 스스로 개발을 할 수 없다라면 오래 보유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염리 3구역 거는 보유, 염리 5구역 거는 위치는 좋지만 투자성에 있어서는 개발이 해제된 구역에 스스로 개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은 주변 지역이 좋아지는 영향을 받는 거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지역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에 이렇게 학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이제 뭐 대형역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예. 예, 대형역 주변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전망이 좋다고 또 누가 그래서. 이 입지가 그러면 대로변 쪽에 있어요? 네, 대로변 쪽에 바로 아니죠. 바로 뒤에요. 그러니까 대로변 이면가인데, 네. 그러면 이 현재 그 단독주택의 모습이 어떤 형식이에요? 모습이 그냥 여러 채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1층, 1, 2층짜리? 네, 1층짜리요. 야, 1층짜리요? 네, 1층짜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면은 네. 단순히 내가 여기가 학원다가 형성된다라고 해서 내 건물 자체가 또 도와지는 건 아니에요.
네네. 자, 학원가가 형성된다라는 건 뭐예요? 지역이 학원가가 형성될 수 있을 만큼 수요자는 좋은데, 그럼 학원가라는 거는 학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의 효용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학원으로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닌 것에 대한 효용 가치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이거를 학원가에 걸맞는 목적을 활용할 수 있게끔 건물을 내가 리모델링을 해서 증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갖고 있다라고 해서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지역 갈아타기를 해서 투자처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 이후에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좀 간략하게는 3단지 3구역 입주권은 보유, 그리고 5구역은 다른 곳으로 좀 투자 방향을 선회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열려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추후에 안내되는 무료 세미나 가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바로 고민 상담 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기 서대문구 홍계동에 네. 홍계원 아이파크 입주권하고요. 네. 그 방배 13구역에 그 네.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이파크가 입주를 올 연말에 하는데 이게 지금 2주택이 되다 보니 입주를 하게 되면 네. 그래서 입주권 상태로 매도를 해야 하나 네. 그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조금 방배 13구역에 네. 그 평형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네. 조금 중형으로 가도 괜찮나 조금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갖고요. 네. 지금 이미 서대문 홍제동에 위치한 아이파크 입주권도 가지고 계시고, 또 방배 네. 13구역에 주택을 한 채 이제 재개발을 바라보시면서 가지고 계셔서 2주택자시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입주권을 좀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시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보죠.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두 곳에 네, 이제 그 반갑습니다. 하나는 재개발, 하나는 이제 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이네요. 네, 네. 네, 네. 그럼 뭐 보유하 원래부터 다 조합원이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입주권은 중간에 네. 그 작년에 매입을 했어요. 이 홍제원은 작년에 매입하셨고, 네, 그러니까 17년도에 매입. 네. 그다음에 방배 13구역은요? 같은 해 구입을 했어요. 초반에 입주권을 먼저 구입을 했고, 이것도 13구역은 이것도 2017년도에 구입하신 거고요. 네, 네, 동시에 구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네. 그 그러니까- 1년이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일반 분양 받은 거를 구입하신 게 아니고 지금 조합원 거를 구입하신 거죠? 예, 예. 조합원권을 그 아이파크를 조합원 거를 구입을 했어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 조합원 입주권은 네. 이제 일단 주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이게 입주권을 그래요?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방배 13구역도 구입을 하셨잖아요. 이건 현재 지금 주택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같은 연도에 지금 두 개를 구입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먼저 처분하는 거는 양도세 대상이세요. 네, 네, 네. 그래서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떤 거를 팔 것이냐잖아요. 네, 네. 어떤 거를 팔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입지적으로 우리가 네. 홍제동보다는 결국은 방배동은 여기 강남권이잖아요. 그죠? 네. 강남권이고 이 홍제원 아이파크보다 조금 지리적 입지도 좋고 좀 더 광역적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결국은 방배 13구역 거를 최종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이걸 최종적으로 가져가서 이거를 향후 이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전략을 구사하셔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이 홍제원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팔 거면 이제 언제 처분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입주가 언제예요? 입주가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 12월 예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곳이건 재개발된 곳의 특성은 뭐냐면 재개발이 돼서 이제 막 사업 단계를 거치면서 가격이 단계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도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요. 네. 그렇다가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주 물량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시세가 이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보합해서 약간 상승해서 멈춰요, 그냥.
네네. 그런데 언제 이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냐면 입주한 이후에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 한 번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입주하고 한 2년에서 4년 이 사이의 가격은 이 아파트로서의 가격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양도세 과세 대상이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막 서둘러서 지금 처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더라도 내는 세금만큼의 이익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셔서 이걸 나중에 그 시기를 조절해서 처분하시면 좋겠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입주하기 전에 팔면 일반 과세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는 지금 이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네. 자 그거는 이제 일반 그 분양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권,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 분양권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구입하면 내가 뭘 산 거냐면 주택을 산 거예요, 그냥. 그래요? 조합원 입주권은 그러니까 일반 그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된 거하고는 세무적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저는 이제 이거를 입주 전에 팔면 일반 과세고 네. 입주를 하면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중과세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그렇게- 2주택에 2주택인 거예요? 네, 조합원 걸 구입하셨기 때문에 조합원 거는 조합원 건 주택 개념으로 거래가 돼요. 이미 왜냐면 왜 철거하고- 그러냐면 조합원 입주권은 확실하게 입주할 권리를 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한참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지금 당장 처분하지 마시고 일단 입주 네. 이후에까지 끌고 가시면서 그때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3구역 평형 신청을 할 때 네네. 조금 112를 신청하고 싶은데 그거는 어떤가요? 112요? 그 40평대요? 네네. 네, 그 방배동 입지는 40평대 중형에 대한 그 선호도도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강남권과 접해 있으면서 강남 생활권에 해당되고 또 장제 터널로 인해서 서초동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하는 곳이니까요. 40평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감사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개념을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굿팁을 하나 알려주셨는데요.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 상태가 아닌 벌써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진 상태다라는 점 잘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언제든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고민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지금 신정동에 살고요. 네. 현금은 바르게 있는데 네. 그 당산동 유원 2차 아파트 네. 32평하고 네. 또 당산동 바로 옆에 현대 3차 32평하고 네. 목동에 7단지 27평을 첫째는 실거주 목적이고 둘째는 투기인데요. 네. 어느 것을 사야 음. 좋을까 싶어서 지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곳에서 좀 가까운 데를 알아보신 것 같아요.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는 자산이 약 8억 정도가 되시는데 주변에 당산동에 위치한 유원 2차 아파트 32평형 아니면 당산동의 현대 3차 아파트 32평형 아니면 목동 7단지의 20평 후반대를 선택하는 것 중에 내가 살면서 앞으로 가치까지 좀 높아질 아파트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같은 지역에서 두 곳,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이제 지역에서 하나를 이렇게 보셨어요. 네. 실거주도 하실 거면서 이제 투자 가치도 있는 걸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먼저 이제 같은 곳에서 두 개를 보셨기 때문에 그걸 먼저 비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원제일은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이제 옆에 있는 현대 3차 이거는 같은 연도도 입주한 지도 오래됐고 같은 층수도 같이 15층 그래서 이제 얘가 재건축을 하니까 얘도 재건축이 당연히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 두 개를 먼저 비교하면 당연히 유원이에요. 왜냐면 얘가 재건축이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이고 이 당산 3차는 기본적으로 용적률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건 유원이고 이건 개발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고 또 실제 여기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당산역과의 접근성이 유원이 훨씬 더 좋고 물론 학교 뭐 길 하나 건너긴 하지만 학교의 접근성도 유원 제일이 훨씬 좋으니까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유원이에요. 근데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개발을 못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당사는 유원은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이. 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동 7단지하고 이제 그러면 유원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당산 역세권하고 결국은 목동 역세권인데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목동은 대표적으로 강남권 못지않게 대규모의 주거지와 함께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강남처럼 학군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의 가치에 있어서 특히 주거용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단지의 아파트에 있어서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군이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당산권은 거주하기는 참 좋아요. 거주하기 정말 좋고 생활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역세권 접근성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당산권에 학군 때문에 가요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좋은 조건은 7단지가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개발은 유원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목동 7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실제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건축이라는 큰 테마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또 7단지 같은 경우는 이 목동에서도 목동 재건축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곳이 바로 7단지이기 때문에 이 두 곳을 비교하면 당연히 목동 7단지에 딱 판정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세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단지 중에 돈이 현대 3차보다는 유원이 더 들어가고 유원보다는 7단지가 더 들어가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 비싼 게 괜히 비싼 게 아니고 그만큼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고 미래 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거니까요. 네, 7단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자세 형성 아주 감사했습니다.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생님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상담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좀 궁금한 후보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순위로도 정말 듣기 편하게 정해주시니까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나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고민 상담 진행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기흥에 그 프로지오 좀 거주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앞으로 전망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쩐지 그런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흥 푸르지오 아파트의 30평형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좀 살펴보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 그 기흥 지역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기흥 프로지오가 어느 쪽에 있는 걸까요? 기흥역 바로 옆에요. 기흥역 바로 옆에요? 네네. 기흥 그 도시개발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기흥역 바로 옆. 지금 입주한 거예요? 예, 입주했어요. 그러면은 기흥 이거네요. 이거 기흥역 그 좌측에 있는 거. 네네네. 예. 근데 여기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여기 전망이 뭐 궁금하신 거예요? 네. 여기가 참 기흥역이 경전철도 있고 환승역이 또 이렇게 지금 역세권 개발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 기흥역을 기점으로 해서 이 동쪽에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입주 앞두고 있는 게 여기가 세대수가 꽤 많죠. 네네. 여기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4,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흥 역세권의 특성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흥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이쪽에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거니까, 네.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이 지역 내에서는 거의 이렇게 세 단지가 단지 크게 이렇게 대규모 타운으로 들어서는 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한 20년 내에, 그죠? 네네. 그래서 이 기흥동에 기존에 입주했던 이 구도심에 있던 분들이 기존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새 아파트의 역세권의 새 아파트로 막 들어오면서 실거주 시장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지역의 투자 가치가 얼마만큼 더 좋아질 것이냐는 그 지역의 실거주 플러스 가수요가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느냐를 봐주면 되는데 제 생각엔 여기는 실거주가 거의 한 80% 이상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가격이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또 이주자들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올라가겠지만 실거주가 안착을 하게 되면 큰 가격 상승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앞으로 올해만 벌써 한 4,000세대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입주량이 과하게 집중되는 곳은 지금은 가격 형성이 안 될 수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고민하실 게 아니고 언제 이제 이걸 고민하셔야 되냐면 얘네가 다 입주하고 나면 거의 기흥 역세권이 한 6,000세대 정도 되잖아요. 네. 6,000세대 정도가 얘네가 입주하고 나서 한 2년, 앞서 제가 첫 번째 상담하신 분한테도 새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2년에서 4년 정도 있어야 거기가 안정화가 이루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말씀드렸었거든요. 네네. 여기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얘가 입주하기 때문에 이 지금 좌측에 있는 뭐 푸르지오나 롯데 같은 경우는 이 4,000세대가 입주할 동안은 약세장으로 돌아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막 이걸 팔아야 될까? 뭐 이거 안 팔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실 게 아니고 결국은 입주가 마무리되면 6,000세대가 역세권의 특징을 역세권의 단지로서의 대규모 단지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입주 이후 한 2년 정도에서 4년, 즉 실거주가 강하긴 강하지만 임대 시장까지도 가세해주는 요 시기에 가격이 절정에 이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거주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예 태우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예, 그러면 여기 말고 제가 저 성북에 롯데 캐슬도 있는데 두 개 중에 그러면은 희망을 가지는 건 롯데가 더 나은가요? 성복이요? 예, 성북역. 그 성복역에 그 바로 앞에 들어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성북역 바로 옆에 그 롯데 캐슬 지금. 여기 롯데캐슬 골드. 예. 당연히 여기가 더 낫죠. 거기도. 왜냐하면 기흥 역세권 실거주 시장이 강한 곳이고 물론 이 성복역도 실거주 시장이 강하지만 네네. 분당선과 신분당선이 경합을 하면 당연히 신분당선이 유리해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또 입지적으로도 바로 조금 올라가면 저기 판교하고도 가깝고 분당하고도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강남 접근성도 입지적으로 훨씬 더 가깝고. 네, 그러니까 향후 처분하시더라도 기흥역 걸 먼저 처분하시고 요걸 나중에 처분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향후 그때쯤 저희랑 다시 한번 또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도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볼 텐데 뒷번호 8515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아들이 종로 쪽으로 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인에게서 아현동 쪽에 다세대를 추천받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비싸다는 느낌입니다.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현동 다세대를 선택하는 게 괜찮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그 어떠한 지역의 가격이 비싸다 안 비싸다는 걸 판단할 때 보게 되면은요, 그 지역이 바뀐 것을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아현동 일대는 사실은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도심과 바로 옆에 도심이니까요. 도심에 있는 곳이 바로 아현동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현동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도심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으면서 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서민 주거시장이었는데 도심 접근성을 갖춘 서민 주거시장의 대표 지역이었는데 이곳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죠.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들도 철거를 하고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서 주거층이 그러니까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지역 자체가 한번 업그레이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아닌 다른 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장이 상당히 축소되다 보니까 축소된 데서 경쟁은 많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 축소시장 자체도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직 그 가격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비하면 아직 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현동 주변에 다세대도 아직까지 가격이 덜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아파트를 개발해놓고 나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곳 중에서 서울시의 정책을 100% 반영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몇몇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해서 진입하신다라면은 그러니까 고가의 아파트를 무리하게 들어가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 더 알토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현동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투자 찬성 의견 주셨고요. 빠르게 다음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436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서구 발산동에 등촌 3단지 17평형을 구입을 한 지 1년이 아직 안 됐고 현재 월세로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자,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구입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벌써부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단기로 접근을 하시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일일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요, 최소한 5년 이상의 중장기로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야 수익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촌 그 3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앞 길 건너 대로변을 건너게 되면 거기가 아마 마곡지구일 거예요. 이제 기업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도 작은 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지만은 월세로 놓더라도 일정 부분 수익도 얻을 수 있고, 향후 또 물론 그 단지가 재건축이 된다거나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평수로서 수요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정도 좀 운영을 해주신다라면 물가 상승률 이상의 상승률은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라, 이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711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2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역세권으로 투자처를 정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금이 여유롭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투자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라는 좀 큰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 조언을 주세요. 네, 정말 질문이 엄청 큽니다. 2억 정도의 자금이면은 사실은 역세권으로 접근을 하면은요, 결코 작은 자금은 아닙니다.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잘만 하게 되면은 2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서울의 주요 역세권 3-4곳까지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가들이 역세권을 추천하는지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거꾸로 되짚어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세미나도 항상 다루고 있는 게 이 정책인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도 역세권 중심으로 집중력 육성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을 할 것입니다. 압축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역세권 지역 중에서도 이렇게 정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확률이 높은 곳들은 얼마든지 그 미래 가치가 활성화되고 좋아지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이미 다 발표해 놨습니다. 많게는 116곳을 지금 타겟으로 딱 지정을 해놨고요. 그걸 조금 더 축소해 보면 75곳으로 축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조금 더 축소를 하게 되면은 22곳으로 축소를 할 수 있겠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어디가 좋아 그러면 3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양도성 일대, 중구 일대 도심이 되겠고요. 강남,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권이 되겠죠. 특히 도심권이라든가 강남권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정책의 큰 핵심입니다. 핵심 지역으로서 그 어떤 곳보다도 활성화되고 좋아질 곳,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그곳에 고층 빌딩이 집약되어 있는, 즉 직주 근접을 완벽하게 갖춘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곳으로 발돋움할 곳으로 바뀔 곳이니까요. 이런 곳들을 집중 공략한다라면 충분한 차익 실현, 충분한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